(2022학년도) 수시논술, 그야말로 막차 중에 막차죠.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인하대학교 인문계 언어논술. 금년도 인문계 언어논술은 인하대학교가 이제 이전과는 약간 좀 패턴을 좀 바꾼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모의논술로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큰 문항 1번 같은 경우 언어논술인데 이제 아무래도 상반된 관점에서 이제 한 입장을 택하라. 이제 그거는 뭐 기저가 같습니다만 또 반론, 재반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이 됐던 작년까지 큰 문항 1번의 언어논술의 패턴이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 큰 문항 2번의 경우는 이제 자료, 보통 통계 지표를 줬는데 보통 4개를 줬죠. 금년도에는 이제 3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막대 그래프랄까 복잡했던 그런 통계 지표보다는 조금 일반화된 그런 지표를 줌으로써 조금 뭐랄까 좀 지표를 분석하는 그런 많은 심도가 조금 약간 약해졌는데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을 좀 많이 주려고 좀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그나저나 DNA는 같은 게 또 논술이죠. 인하대학교만 색깔이 있는 그런 컬러인데 저는 그 대치동 스카이시피 교육 음마사거리 쪽에 있는 스카이시피 교육의 논술 원장 노한기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 본원도 있지만 서초 방배원 7호선 이수역 있죠. 또는 4호선 총신대역 쪽에 지경 논술하고 두 군데서 어때요? 저희가 11월 27일부터 왜 그러냐면 26일까지가 이제 뭐 중앙대부터 해서 웬만한 대학들 논술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주대하고 인하대 두 군데 남았죠. 물론 인하대는 인문계 언어논술 따로 있고 수리논술 자연계 따로 있죠. 의과대학 수리논술. 근데 아주대학교는 이제 어때요? 인문계 언어논술이 있지만 또 자연계는 수리논술이고 이제 의과대학은 수리논술도 있고 생명과학도 보는 게 이제 아주대인데 인하대는 막차 중에 막차. 매년 보면 어때요? 두 아주대 인하대가 항상 12월 첫 주, 그죠? 일단은 마지막에 논술고사를 보는데 이제 서서히 수시도 대장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12월 15일에 일단은 뭐 수시 합격자를 일괄적으로 대학교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잘 기획해서 인하대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제가 매년 말이죠. 일단 합격자들을 인하대 수능 최적 없는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시켜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벌써 논술 교육으로 한 40년 가까이 논술의 레전드로서 논술 입시 교육에 어때요? 그야말로 최고 전문가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갖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많은 있죠. 더군다나 올해는 9월 23일날 첫 어때요? 연세대부터 해가지고 쭉 한 해였는데 금년도 유사적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 자체적인 논술 연구소, 샘터 논술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서 합격을 했던 많은 수험생.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저도 이제 수능 국어 있죠. 여러분 올해 이제 수능 국어가 유달리 있죠.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갉아먹은 어려웠다라고 표점이 어때요? 엄청나게 이제 최고점 표점이 올라갈 텐데. 자, 실제로 보면 올해 킬러성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의외로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선택지를 기획을 하면 선지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문학 쪽에서 많이 그랬죠. 여러분 딱 보고 아마 1교시 수능 국어 보면서 야, 웬 로또냐 아마 생각하고 아마 국어를 접근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쉽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더 해보는 거야. 그죠? 특히 이과생들이 많이 좀 당했던데 출제자들은 이쪽 국어 선지를 만든 출제자들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떨어지게 있죠. 논리적으로 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내용을 활용해서 어때요? 그 선지를 만들면서 선지의 적합성에 해당하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문장을 만들어요. 모두 선지도 선택지도 문장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어떤 탐구, 이해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적거다 보니까 탐구하면 국어는 안 돼요, 그죠? 국어는 독서 지문의 비문학은 독서, 읽기만 하라는 거죠. 파헤치지 말고 요지 파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인문계 논술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이죠? 논술은 제시문을 여러 개 주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논제 의도가 있어. 문제를 딱 보면 있죠. 논제 의도 파악이 우선 규명이 돼야죠. 다만 어때요? 그 제시문 주어진 제시문을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퍼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술 문제자가 1, 2, 3, 4, 5 있죠. 선택지 5개 만들면 수능 국어 문제입니다. 또 수능 사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일단은 논술은 제시문의 활용 역량을 묻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다만 그대로 퍼다 옮기면 안 되죠.
삽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제시문의 요지를 문제의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해서 어때요? 입체감 있게 접근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서면으로 물어봤으니까 제시문을 읽고서 문제의도에 맞게 답을 해라 그 얘기죠. 요걸 어때? 말로 하면 면접 구술 시험이 되겠죠? 쓰니까 논술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아시고. 자, 이나저나 이제 대충된 거, 자, 인문 논술의 일타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과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오랜 기간 그야말로 논술의 레전드로서 교육을 해온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우리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하신 우리 바로 임근상 박사님,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 바로 어때? 최건석 우리 선생님 박사님. 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때요? 11월 26일까지 논술 확실하게 지도해갖고 11월 27일부터 이나대 논술 보기 전날까지 해서 매일, 그죠? 오전 때,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청은 5명 정도에서 맞춤형으로 확실하게 참석 지도에 가면서 중요한 건 논술 지도의 최고의 곳은 참석 지도야. 그죠? 자, 그런 거 아시고. 자, 대치동포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고, 서초 방배원, 사호수 총수대 7호서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제 학습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언어 최고봉으로서 단기 완성. 가장 논술답게 있죠? 합격의 어떤 매직 논술을 갖다가 저희가 구현해 왔고, 이제 여러분이 피니싱 마무리하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인문계는 12월 2일이죠. 아주다가 12월 3일이니까, 물론 자연계는 12월 3일이지만, 가장 논술다운 논술 합격의 매직으로서 여러분의 마지막, 그죠? 자, 인하대가 총 459명을 일단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이미 여러분들 원서를 다 냈기 때문에, 자, 논술이 70이고 학생부 교과가 30%. 자, 일단 의외과는 뭐 어차피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되는 인하대 논술을 지원했잖아요. 9월달에 원서를 냈으니까. 자, 일단 언어 논술이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같이 믹싱이 된 통합교과형입니다. 그랬을 때 시험 시간은 120분이죠. 참고로. 참고로 이게 작년도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작년도 논술 입결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사기 언어 논술은 어찌됐든 비교 평가형이 있고,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을 했어요. 비교 평가하는 거 있고, 또는 통합 분석형이 있고, 또는 상황 판단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상황 판단형이 큰 문항 2번이죠. 자료를 갖다 작년까지 4개인데 올해 3개를 줄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인하대가 비교 평가 통합 분석형의 이제 1번 문항 언어 논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골조, 아웃라인, 개요를 잘 짜야 됩니다. 개요 설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 학습 플로우가 말이죠. 이따 여러분들 인하대 금년도 모의 문제, 기출 문제, 유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훈련합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제시문 요지 파악을 먼저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해력이 가장 지금 좋을 때야 글 소재나 내용들을 활용하는 역량을 문해력이라고 그래. 왜? 수능 국어를 공부했고 수능 사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지 파악은 다 금방금방 해요. 중심 내용 그립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국어 사탐 선택지, 특히 국어 선택지를 출제자들이 만든 선택지를 중에서 골랐잖아요. 고르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니,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너무 쉬워, 답이. 그죠?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또 답이 어디 고쳤죠? 국어는 고치면 거의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논술을 쓰기죠. 문제 의도에 맞게 여러분이 어때요? 이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있죠. 약간 번호를 붙여가면서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해서 미리 화제계요식으로 아웃라인 좀 잡아놓고 움직여야 돼. 그래야 글이 분량도 제어가 되고, 그죠? 그런 훈련하는 겁니다. 제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한 탐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제심 활용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개요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논술 평가는 어차피 논제 의도를, 문제 의도가 있어. 여러분 국어에서 이번 많이 당한 이유가 자 국어도 문제마다 문제 의도가 있어. 출제자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 의도에 맞는 어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게 바로 어때요? 자 이번 수능 국어의 맥락이야. 자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적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선지의 어떤 키워드를 보니까 안 맞아. 내 생각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또 많이 당했어요. 이번 수능 국어. 좀 그런 재미있는데 아무튼 기왕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논술고사 보는 거니까 이번에 국어에서 좀 당했던 거를 좀 많이 하는 어떤 셈치고 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 활용한 역량을 한 번 더 이번에 강화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어때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에 맞게. 그죠? 제시문을 갖다 요약하고 핵심 정리 파악해서 중요한 건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해서 어때요? 논술 답안지에다 기술하는 겁니다. 아웃소싱해서 지식을 갖다가 아웃소싱해서 어때요? 현란한 지식으로 어때요? 구성해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당연히 참작하고 재참작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먼저 요지 파악을 먼저 할 거예요. 텍스트 제시문. 그러면 여러분들 요지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디베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요를 짜게 합니다.
짠 개요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개요 첨삭을 합니다. 논술문을 작성합니다. 쓴 거를 첨삭을 하고 또 재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논술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꽃은 첨삭 지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반 정원 5명제로 소수 정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점 마시고, 어찌됐든 2009년도 모의 문제를 기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일단 이 OT 영상 강의는 완벽한 분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되겠고, 올해 인하대학교가 인문계 모의 논술을 이렇게 공지를 했더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인지시키려고 좀 OT 영상 강의를 기획하는 거니까 짧습니다. 자, 답안 사례까지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실제로 어때요? 요약하고 개요 짜고 첨삭지도 하는 것은 학습의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금년도 모의 문제를 기재로 한 유사 문제, 기출 문제 다 연계해서. 자, 일단 문항 첫 번째가 가이제 시대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해라. 두 가지 관점을 설명 어때요? 자, 비교 요약이죠. 짜가 유형 여기 있죠. 비교 요약입니다. 그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을 해서 밑줄친 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마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 일단 제시문 가가 있고, 가나다라, 가나다라, 그죠? 5개 지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가를 먼저 두 가지 예술관으로 일단 입장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때요? 나하고 마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근거로 삼아라 그런 얘기죠. 그럼 나도 알아봐는 어떻게 4개 단락인데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도로 보니까 그죠? 비교하라는 얘기야. 두 가지 관점을. 그럼 어때요? 가에서 상반된 두 관점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나하고 마는 어때요? 이원 분류가 되겠죠? 성균관대 유형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때요? 한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택하고 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상반된 입장을 비판, 반박을 하고 다시 재반박을 하시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인하대 문제인데 꽈배기를 꼴대로 꽈죠. 찬반 논쟁형이 이제 인하대 논술의 대세입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두 상반된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선택을 해서 작년도 기재는 그대로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바뀐 게 재반박해라 그런 게 이제 없어졌죠. 사라졌단 말이야. 언어 논술입니다. 문항 1번. 천자에서 백자 왔다 갔다. 그럼 어때요? 출제어도 하나당 논술문은 어때요? 한 단락이 됩니다. 이게 현재 이 기준으로 봐서 출제어도가 3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개 소단락 정도로 해가지고 선자 버전으로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제가 형성되는 단락의 단위는 보통 한 단락당 300에서 400자 정도가 적합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이나저나.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자, 독서야. 자, 독서 지문을 대할 때는 요집학을 아무래도 접속 구간은 담화 표지 문장들 있죠? 자, 어찌됐든 따라서, 그런데, 그러므로, 그죠? 하지만 이런 접속 관계가 있는 문장을 딱 그립하면 어때요? 중심 파악이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간도 세이브가 되니까 있죠. 군데다가 다 빼버리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나 어때요? 쭉 가서 예술 괜찮은 했다. 그러나 그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뭔가 언저를 보니까 하지만 자, 그다음에 어때요? 따라서 그러나 이래서 상반된 기제가 있더라. 어째 문제에서부터 요구를 했잖아요. 전제를 했잖아요. 가이제실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해라. 비교 요약하라는 얘기죠. 팩트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반된 관점에 의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 보면 되고요. 자, 이런 예술과 관점 중심의 관점과 달리 한 제작을 예술적으로 결정하는 감상자나 배우, 수용자가 보는 견해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갈리네. 그죠? 예술가 중심의 자, 예술작품. 또는 수용자, 감상자 중심의 예술작품. 이렇게 상반된 두 시각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밑줄친 A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의거해서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작품을 볼 수 있을까? 자, 어때요? 이 문제 의도가 뭡니까? A 블록. 아까 이거죠? A에 대한 바로 어때요? 자신의 입장은 나 말을 바탕으로. 근데 나 말을 근거로 해석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A 블록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작품 볼 수가 있을까? 가에 제시된 두 예술에 대한 관점, 그죠? 상반된 관점 비교 요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나다라마, 아무래도 어때요? 이온 분류가 되겠죠? 이제 나다라마를 읽고서 요지파악을 해가지고 어때요? 두 상반된 시각으로 어때요? 일단 한 다음에 내 입장을 택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잖아? 자, 나에 보니까 어때요? 창작, 자, 새로운 거, 만드는 거, 그죠? 자, 성격차 보여주는 것은 예술 창작이다. 그랬습니다. 예술 창작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름다움, 기발함은 예술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그죠? 등등. 우연히 없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나 기발함은 예술 작품이 아니다. 언급을 했는데요. 창작에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일단은 아까 얘기대로 자, 예술가 중심이 예술이 진정한 예술인가? 수용자 중심의 예술이 진정한 예술인가? 이런 기제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야 뭐 분류도 해석할 수 있죠. 키워드를 다 모아. 다도 마찬가지 키워드를 다 모아. 다 모으란 얘기야. 자, 키워드를 다 모아요. 자, 그 다음에 나, 다, 라, 그 다음에 했죠? 자, 마.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긴 지문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자, 통합교과입니다. 서로 다른 지문들 엮어야 되는 거야. 요지 파악을 해서 문제 의도에 맞게. 그죠? 자, 나다라마. 자, 논제에서 보면 문항이든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자신의 주장과 반론, 재반박의 활용으로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설문 평가에 따라 구성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히 설명과 예술 판단 기준 관련해서 예술가 중심과 수용적인 핵심 내용 정리하고 하나 입장에서 인공지능 시작물로 예술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제시문 다 하고만은 반대 입장. 제시문 다 하고 나는 찬성 입장을 지지할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번 기회 모의 문제니까 제시문 나다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요 나다라마는 나하고 마가 아마 짝짓기 그죠? 다하고라가 짝짓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뭐랄까 이미지를 가지고 시험장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세요. 꼭 그렇다는 절대성은 없지만 모의 문제 패턴상 이렇게 해죠. 아무래도 나하 그죠? 나하고 마가 짝짓기 서로 두 개 분류가 돼야 되니까 그죠? 반대 입장 예술 판단의 기준 중 예술가 중심 시각에 의해서 예술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상, 감정의 주요성, 지금 창조적 노동의 의미 등을 자신의 동구로 삼고, 그죠? 찬성 입장은 수용자 중심의 시각에 의해서 어쩐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생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인하되는 반론과 재반박이라는 이 문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올해 논제는 약간 그 패턴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 입장을 택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입장을 반박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살아있죠. 논쟁입니다. 논쟁. 그죠? 심도 있는 논쟁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나다라마. 자, 근데 어쨌든 나하고 마고. 그죠? 서로 상관성이 크고 다하고라가 상관성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채점 기준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일 때, 반대하는 입장일 때, 자, 일단 라마를 자,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논술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자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런 거니까 자, 이런 기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한번 자,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저 마시고 두루두루 일단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자, 논제의 어떤 의도에 맞게 기획을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 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남아를 활용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정당하고 주장동거에 대한 예상만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배점, 그죠? 자, 배점이 이렇게 출제 의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 그런 상관성 있는 걸 재반박까지 해서 자, 그래 논리성 또는 정서법이나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 전에 제시문 내용들을 갖다 이제 약간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게 바로 개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개요.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제시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죠? 자, 판단할 수 있게끔 증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문항일의 찬성 예시 답안의 경우, 자, 이런 경우 단락이 하나, 둘, 세 개 단락으로, 그죠? 자, 문항일의 반대 예시 답안, 그죠? 자, 세 개 소단락으로서 언급을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세 개 소단락 정도 가장 안정된 천자내의 글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요 아웃라인 골조로 짜서 접근하라 그 얘기죠. 자, 큰 문항 두 번째는 어때요? 약간 자료 해석형입니다. 작년까지 4개인데 올해 자료가 3개 나왔죠? 자, 자료 활용 다음에 비추는 주장 비리를 반박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의 초래와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600자 내용입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인하대도 자료가 있죠. 4개 나오는데 그 자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있죠. 큰 문항 1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관점들이. 자료를 갖다 어때요? 자, 앞에 있는 주장 관점 중에서 본인이 택한 관점의 뒷받침 근거로 활용해서 서술하시오. 그게 작년도 문제인데 올해부터는 어때요? 일단 큰 문항 2번하고 1번이 완전히 그죠? 별개의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이 좀 큰 변화입니다. 자, 기술혁신 어때요? 자, 최근 AI를 통한 기술혁신이 향후 모든 사회적인 임금 상태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밑줄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이런 겁니다만은 어때요? AI를 통한 문항 1번은 어때요? 약간 소재가 다르죠? 예술작품. 근데 어때요? B의 경우는 AI를 통한 기술혁신이야. 그죠? 임금 상승. 약간 소재가 다르잖아요.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일단 600자 내용입니다만은, 자, 자료 1의 경우는 어때요? 저학력 근로자 비율 및 1인당 월 평균 임금. 자, 그래프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는 AI 도입에 따른 2030년 직업군별 기대 실질 임금 변화율 예상치야. 그죠?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자료 3의 경우는 AI 도입에 따른 2003년 기대 일자리 증감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요 자료 3개를 주고 말이죠. 어찌됐든, 자, 3개를 주고, 자,
다음에 미추진 주장 B를 반박해라. 이걸. 그죠? 자료 바탕으로 기술 역시 처리해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들은 변화임이 없다고 그랬죠? 문제 의도가 뭐냐? AI 기술의 발전을 제국군의 변화를 살펴보기 바라는 자료들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은 어떤 의미고, 자료 2는 어떤 의미고, 그죠? 자료 3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 이 표를 보면 어때요? 자, 리딩이 되죠? 자, 어찌됐든, 채점 기준, 어찌됐든 자료 1의 분석과 해석, 자료 2의 분석과 해석, 자료 3의 분석과 해석, 개선 방안, 해결책,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 처음에 논술문 쓰기 전에 있죠? 이 개요를 갖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조를 이렇게 좀 어때? 프레임을 짜놓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논술문 구성을 하면 되겠죠? 예시답안의 경우도 644니까 AI 기술 도입은 쭉 하니 어때요? 그래 자료 1과 2, 자료 3, 그죠? 등등 내용을 갖다가, 그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되면 첫째 뭐, 둘째 뭐, 약간 있죠? 이 제시문 내용의 키워드, 소재들을 어때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 도출이 되게끔 분석을 했겠죠?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또 해결책을 갖다 약간은 추론해서 여러분의 어때요? 좀 생각하는 바를 좀 개입해서 약간 주관성을 띠고 어때요? 약간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이 문제에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문제에다가 우리가 어때요? 선택지 어때요? 5개를 붙인다. 그죠? 1, 2, 3, 4, 5 붙이면 뭐가 됩니까? 국어 독서 문제가 되고 사회탐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출제하는 국어나 그 다음에 사회탐구 아까 얘기했죠? 선택지를 만드는 선지를 만드는 출제자들이 어때요? 그런 뉘앙스에 맞게 어때요? 이제는 오지선다가 아니고 이 문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논술문 답을 쓰라는 얘기죠.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참조를 해서 외부 지식으로 풀어내는 얘기 아니죠? 심도 있는 탐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석력을 묻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약간 이제 큰 문항 두 번째는 약간은 그죠? 터치가 되는 부분에서 일단 약간 분석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언어논술에서 분석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점 하시고 일단 이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어때요? 답안이 논술문이 써지는 그런 원리로서 인하대가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다는 패턴이 변했다고 해서 본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는 1000자석, 하나는 600자석인데 일단 이런 기저와 맥락에 맞게 제대로 어때요? 실전 시뮬레이션 하고 자, 시험장에 가야겠죠? 자, 안 한 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 단기 중에 단기, 초단기 완성 한번 해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수능본이나 객관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마킹하다 보니까 펜이 잘 안 굴러가.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뇌 활동도 좀 논리적으로 하고 뇌 활동도 쓰는 활동으로 해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활용 점정 제일 마지막에 논술고사 인하대 논술 자 원서서 분들 한번 꼭 시험장에 참석을 합시다. 자, 좋은 거 많잖아요. 자, 스카이 입시교육 논술은 대한민국 넘버원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논술 지도를 해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해 금년 수시논술의 마지막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경쟁력 점수를 얻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게끔 우리 전문가들이 지도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아무튼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분명히 결과가 있게 만들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